안녕하십니까. 포천 역사문화관 박물관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포천시 문화체육과 박물관 팀장 손지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100여 명 포천 시장님을 비롯하여 마크 피터슨 교수님, 내빈 분들과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포천에는 박물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박물관 콘서트를 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포천시 박물관에서 박물관 콘서트를 개최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박물관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콘서트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분 소개, 시장님 인사 말씀, 강연자님 양력 소개 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현 포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이종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유총 포천시의 황인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암체육현동생 수호사업회 박나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현서원 이상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예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경현 포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품격이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의 실천으로 오늘 이렇게 박물관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박물관 콘서트는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에 초석을 다진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종훈 문화원장님, 또 황인출 포천유총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나경 연암수호사업회 회장님 등 내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박물관 콘서트 첫 번째 강연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강연은 포천 시민들이 인문학에 대해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마크 피터슨 교수님이 평생 연구한 한국은 왜 김이박 씨가 많은가, 저는 그 중에 포함이 안 됐다고 위해서 잠시 인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나라 성시별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변 국가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씨는 왕조와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고 안정된 역사를 가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콘서트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휴식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민선 8기 포천시에서는 오늘 강연 외에도 앞으로 어린이들 또 청소년, 주부, 노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우리 마크 피터슨 선생님과 같은 명사들을 모시고 강연을 더 많이 마련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포천시는 품격 있는 인문도시 포천으로 나아가는 소속인 포천시립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과 함께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하실 마크 피터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브리거명대학교 졸업 후 하버드 대학원에서 한국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모교인 브리거명대학교에서 40년 동안 한국어, 한국사, 한국의 고전 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는 브리거명대 명예교수님이시자 구독자 수 14만 명을 보유하신 유튜브 채널 우물밭의 개구리를 운영하시면서 한국사와 한국 문화 전반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국에는 왜 김, 박 씨가 많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주실 마크 피터슨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돼요. 포천하고 제가 관련 있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학생 때 고등품 집에 여러 문서를 쌉니다. 제가 학생 때 제 문서를 여기 옛날 문서 싸가지고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이 문서 가운데 한 묘지석 하나 샀습니다. 묘지석은 마침 시체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관계로 나왔습니다. 고등품 집에서 어떤지 나왔습니다. 나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주 도자기인데 난 사왔습니다. 우리 집에 한 40년 동안 있었다가 그 주인을 언젠가는 발견하고 싶었는데 난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 유튜브 다 구독해 주세요. 제 유튜브에는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묘지석에 대해서. 마침 그 묘지석은 누구냐면 여자분 조씨, 남편은 박정양이라는 사람. 박정양 씨가 초대 미국 대사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미국에 몇 년 전에 일제시대 이전에도 박물관, 대사관 있었는데 일제시대는 매진됐고 일반 사람 싸서 집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전에 그 집은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사람은 알고 그 건물을 그 집을 샀습니다. 박물관으로. 거대 대사관 박물관. 거기 사람은 제 유튜브 보고 박정양이 초대 대사님이니까 그 묘지석을 빌려주라고 전시하겠다고. 나는 전시하는 것은 빌려주겠지만 혹시나 그 주인 생기면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겠다고 주인 찾았습니다. 주인이 마침내 고려대학교 박찬수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연락했고 그분은 그 묘지석을 받기 위해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시 중인데 전시는 끝나고 그분한테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특수 한 2년인데 난 그 집에 그 여자분 계시는데 그 묘지석 그 주인 이제 잘 갔으니까 증손자 잘 갔으니까 그분에게 줬습니다. 근데 포천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박정양의 묘를 제가 방문하고 싶었다. 그 부인 원래 수원에서 묘지 있었다가 옮겼습니다. 어디서 옮기냐면 의정부 포천의 경계산에 넘어 포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천에 첫 번째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왔다 갔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오셔서 또 여러 귀빈도 오셔서 또 여기 도서관 직원들 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이 신채영 박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채영 박사가 국민대학교이신데 어떻게 여기 포천하고 관련이 되느냐면 여러분의 피석 여기 왕자의 묘에 피석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한자를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 포천 사람을 아니까 나는 외국 양반 알고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께 좀 우리는 같이 책 썼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10월에 나왔죠. 네. 그 책은 우물 밖에 개구리 보는 한국사. 그 한글로 되는데 사자는 한자입니다. 네, 그겁니다. 오케이. 오늘 케미팍. 이 케미팍 문제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한국에 케미팍 많죠. 또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당연치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케미팍처럼 하지는 않아요. 근데 흔히 우리 한국 친구들 나보고 네 우리 김씨 많나요? 미국에 스미시 많다 하는데 김씨는 한국에 21%예요. 스미시는 미국에 0.8%입니다. 1%도 안 돼요. 그 친구는 김씨는 일본 같으면은 타나카는 1.5%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직까지 누가 저한테 설명은 안 해주셨습니다. 누구 노비 때문에 노비가 많아서 성은 없고 성을 가질 때는 케미팍 한다고 하는데 그거 틀립니다. 제가 물론 노비는 성을 가지는데도 케미팍뿐만 아니라 제청, 진, 서, 백 모두 노비가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중국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케미팍 많을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3년 전에 난 한 경험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으로
일본 학생 여자 젊은 여자 좀 오셨는데 우리 학교에 좋은 학생을 환영하는 모임에서 제가 만나는데 악수도 하고 이름 뭐냐 했더니 후지와라이라고. 내가 일본 역사도 공부했거든요. 나는 후지와라 해안 시대의 왕가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the royalty of the Heian period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아주 보통 일본 여자 아주 겸손하게 네 우리 희성 씨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우리는 많지는 않아요.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왕조가 무너질 때 그 왕족을 죽이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배층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지배층 올라오고. 한국에는 안 그래요. 한국에는 오랫동안 같은 지배층 소라벌서부터 가야서부터 김이팍 이렇게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로 생각해 보니까 그 근거가 뭔가 있을까 좀 생각해 왔습니다. 오케이. 제 생각에는 성씨가 빙산에 일가불가합니다. 이 빙산에는 아시죠? 빙산은 물 위에 일구 있고 물 속에 구분제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 속에 빙산이 왜 김이팍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 연습하세요. 이것은 하나하나씩 할게요.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거 모두 우리 김이팍 많다는 것이 근거가 뒷받침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이 미국 양반 우리 역사를 진짜 알 수 있을까 의심하실 건데 의심해도 돼요. 근데 제가 좀 보여줄 테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 해요. 아까 언급했지만 제 첫 번째 한 유튜브가 이겁니다. Why so many Kims? The answer is the secret is Korea's uniquely peaceful, stable history. 입니다. 안전한 평화로운 역사 때문이다 한 거요. 이 유튜브가 저 같이 나오는 분이 Chad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분의 채널도 역시 한국 관계합니다. 그분의 한국에 살았다가 한국을 좋아하고 K-팝하고 K-음식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한국 관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채널도 보세요. 하이챗 이 채널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 학생입니다. 한 10년 전에 졸업했고 상당히 장의적인 독특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명입니다. 나는 14,000명인데 아니 14만 명. 그분은 나 2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도와줬고 첫 번째 유튜브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할 때는 잘하면 돈 나와요. 근데 돈 나오는 규칙이 있어요. 얼마까지 몇 사람 구독자 있어야 되고 몇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몇 개월 동안 노력해서 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영상에 돈 나오게 했습니다. 아주 좋게 시작했으니까 채드가 나를 도와줘서. 근데 첫 번째의 발표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하는 말이 Why are there so many Kims? It's really odd. It's really odd. 그 말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건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것 좀 설명합시다. 예, 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생긴 건데, 예, 그러니까 우물 파켓 개구리, 정외지와 이런 거 좀 여러분 모두 구독하시면 제가 감사하죠. 네. 근데 왜 성씨가 많지 않을까? 한국에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한국엔 첫 번째 성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성씨는 한 250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 봅시다. 일본. 일본은 한국 가깝고 비슷한 문화가 많은데 일본에는 성씨가 몇 개 있을까요? 한국은 250개, 일본은 더 많아요. 2,500개 있을까요? 25,000개 있을까요? 25만 개 넘습니다. 완전히 그 성씨라는 거 다릅니다. 또한 30만 개 넘는 거요. 그러니까 250개밖에 없으니까 많은 인구는 각 성씨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성씨가 어떤 성씨가 두세 사람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가와시마는 재미가 없으면은 야마시마, 야마가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성을 못 바꿔요. 얼마나 성을 못 바꾸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신 교수님하고 같이 하나 올려놨는데 유닛 내시 관계 하나 유튜브 하나 만들었는데 내시 관관 조선시대 왕궁에 일하는 남자 아닌 남자 내시 안전한 사람 왕궁 내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옛날에도 성경에도 내시라만 나와요. 네. 있는데 내시 족보 있습니다. 한국에. 또 제가 내시 족보를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난 학생 때 77년도 한 친구는 내시 발견했다고 해요. 내시 있다고. 쌀에 있는 내시. 77년도. 한 70세 얼마 된 내시인데 아직 살아요. 가서 만나볼까 하셨어요. 그래 만나봅시다. 좀 재미있을 거예요. 만났는데 아주 얌전한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중학교를 소유한 사람. 네. 돈이 있었는데 내시도 다 돈이 있고요. 돈을 중학교에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해 보는데 그분은 우리 족보 볼까요? 했더니 좋아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의 족보는 백시면은 다 백시인데 여기 위진, 선희 이름만 나오잖아요. 김 다시 안 하잖아요. 내시는 김진희의 아들 송희균하고 또 손씨의 아들은 최 누구하고 또 그 아들은 정 누구하고 그 아들은 윤 누구하고 내시는 입양됐잖아요. 입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시가.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아마 못 사는 사람들 자기 아들을 내시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내시를 줄 때 그 원날 성씨가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한국은 성씨 관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씨가 못 바꾸고 성씨는 많지 않고 한 성씨에 많은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이름하고 한국 이름 비교한다면은 한국 이름 하나, 일본 이름 1200개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성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김씨는 21%밖에 21%대요. 아주 큰 퍼센트가 있잖아요. 사또는 전학교보다도 수즈키보다 제일 많은 것은 사또예요. 1.5%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에는 조금 더 많은데 왕씨 7%입니다. 네. 다른 나라 비한다면은 스미스는 1%도 안 되고, 여러분은 인도 사람 많으셨어요? 인도 사람은 싱씨가 많아요. 싱. 인도 사람 싱 많아요. 근데 2.7%밖에 안 됩니다. 네. 또한 스페인에서는 가르시아라는 성 많은데 3.5%입니다. 또 독일에는 뮬러는 역시 0.8%예요. 중국에서는 이씨, 장씨는 왕씨와 비슷하게, 근데 그 셋이는 다 합치면은 21% 안 돼요. 김만 한 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뭔가 특수한 거 있어요. 다만 예외한 것이 하나인데 이것은 저기 베트남 윈씨는 38%. 근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최근에 왕조 왕조입니다. 또 윈씨가 원래 많은데, 근데 윈씨가 왕조 세웠을 때 그 지지한 사람들이 그 왕이 이름을 줬어요. 너도 윈씨 이렇게 했어요. 또한 윈씨를 반대한 사람이 혹시나 나쁜 일 생길까봐 역시 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름 바꾸는 거. 한국 사람은 이름 안 바꾸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윈씨는 김씨보다 더 많은데, 근데 뿌리가 없어요. 한국엔 뿌리 아주 깊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김이팍, 이는 15%, 박은 9% 정도. 이 모두 합치면은 최씨하고 정씨 붙여서 55%예요. 성씨 5개만 해도 반 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김씨 손 들어주세요. 김씨 높이 손 들어. 그래. 이씨 손 들어주세요. 여기 이씨 많아. 그렇구나. 재밌다. 박씨. 역시. 또 최씨. 네 사람, 5사람. 저기 정씨 2사람밖에 없는데, 하여튼 아시겠죠? 이렇게 좀 특수한 곳이라 생각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질문이에요. Why in the world are there so many Kims in Korea? 이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것은 평화로운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역사는 혼란스럽다, 진양 많다, 전쟁이 많다 하는 것, 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제 보기에는 한국 역사는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줄게요. 또한 왕조는 길었다는 것. 또한 왕조가 넘어가는 것은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배우신 것은 왕조 넘어갈 때마다 혁명이 있다. 혁명 없어요. 혁명 있다는 소리가 일본 학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은 일본을 따라가려고 일본은 우리 혁명이 있어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은 우리 혁명이 있어요. 왕건 이성계 혁명이 안 합니다. 그 지배층 바꾸지는 않아요. 후지와라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와라 죽었죠. 여기서는 후지와라를 김물, 박을 안 죽였습니다. 네,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인데 또한 그 왕조 올라가는 것은 그 선이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선 깨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이박은 왕족입니다. 왕의 성씨입니다. 네. 가야의 왕 김씨, 시대의 왕 박씨 김씨, 또한 조선의 왕 이씨 이겁니다. 네. 이것은 제 답변인데 근데 많은 사람은 노비 때문이라 해요. 노비 제도 때문이라. 이것은 일면 맞아요. 근데 노비는 성씨가 없었죠. 성도 가져야 됐었는데 근데 어떤 성을 가졌을까? 모두는 김으로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여줄게요. 그들이 새로운 성씨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새로운 성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성 있는 성만 가져야 된다고 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비가 되는 것은 퍼센티지가 몇 %예요? 어떤 사람은 90% 김은 노비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대강 40%, 20% 내지 40%일 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네. 우리는 조선시대 인구 조사는 잘 없어요. 현대는 있죠. 현대는 김 21%, 이는 15%. 조선시대는 호족 제도가 아주 활발했는데 통계는 없어요. 근데 그 인구 조사 대신에 문과 급제자 합시다. 문과 급제하는 사람의 인구로서 좀 봅시다. 약간 정확지 못한 거이지만 약간 정확도 할 거예요. 좀 보여줄게요. 고려시대도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고려시대도 개미박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개미박이에요. 보여줄게요. 네,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이것은 개미박, 여기 이제 본관수이라고 하는데 본관은 우리 생각보다도 많아요. 조선시대는 단합 본관 정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민씨 하나 많았는데 오늘 점심 때 민씨가 본관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 4개입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이 문과 급제자. 이씨는 제일 많아요. 3,000명. 또 이씨는 물론 왕가니까 많이 급제하겠죠. 근데 왕가는 4대 안에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5대 이후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왕가가 잘 싸우고 공부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당연히 이씨가 인구에 비해서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둘째는 김씨예요. 2,000명. 또 인구에 비해서 모두에 비해서 이씨는 20%, 김씨는 13%. 현대 사회에 거꾸로 21.5%하고 15% 이렇게 되는데 순서는 1, 2,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김씨는 분명히 제일 많은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갑자기 모든 노비는 김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미있는 게 박씨는 똑같대요. 저기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급제 숫자는 5.53%, 지금 인구에는 8%예요. 우리 8%, 9%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건데, 네 번째는 최씨. 근데 시험에는 그 번째입니다. 4번째 아니고. 또 정씨는 4번째인데 현대 인구에는 조금 떨어졌고 5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 포인트가 그 순서는 서로 비슷해요. 어느 곳에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씨는 시험에 16등, 인구는 6등.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노비들 여기서 많이 붙였어요. 인구에 비해서. 이것은 강씨가 사람이 좋아해서 또 노비는 나도 강씨 되고 싶어요. 우리 주인이 제시인데 싫어. 강씨로 한 거예요. 또한 여기서는 제시도 저기 순서는 9번인데 지금 인구는 4번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역시 제시는 좋다. 노비는 제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유 있습니다. 저기 경주 가면은 제시 문서들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가뭄할 때 노비를 죽지 않도록 우리 양반 잘 싸우고 노비는 알아서 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비를 잘 봐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많아서 그 숫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한 홍시 이렇게 7배 하다가 15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노비가 원하지 않고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홍시도 문서가 있습니다. 홍시 문서는 우리 노비는 우리 성을 못 가지게 한다 해요. 이거 관계가 있는데요. 또 다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는 19회 제일 많은 급제자하고 인구 19까지 서로 본다면 비슷비슷해요. 결론으로 노비는 자기 주인의 성으로 따라가는 것. 모두 다 이시, 백시, 이시, 김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씨에 따라 노비는 그 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윗부분을 좀 크게 좀 보려고 이것 이미 언급했지만 또 밑에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좀 거의 일치하잖아요. 약간 다르게 하지만 그 19의 큰 것은 19의 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씨가 많이 노비가 한다고 90%는 안 해요. 오히려 20%, 40% 정도인데 50%까지 해도 나머지 50%는 왕의 후손이에요. 또한 문과 급제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김은 양반이요. 네. 또 모든 성씨는 일부 노비도 있고 양반도 있는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두 개인데 제 보기에는 평화로운 역사 때문인데 근데 일부는 노비 이것은 부인한 일론은 아닙니다. 합쳐도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 역사는 아까 빙산 속에 이렇게 많다는 거, 빙산은 아니구나. 여기 빙산 속에 물 속에 이유가 9개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성씨가 많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씩 조금 빨리 좀 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영어 잘해요. 한국말은 잘 못해요. 한국말로 강의하는 것은 좀 고생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양반에게. 저기 왕조가 길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왕조는 500년, 1000년 좋다고 생각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 교실에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조선시대 임진 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이런 망상이 있는데 이것 믿지는 않고 오히려 식민사관이라고 생각해요. 일제시대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제 보기에는 긴 왕조가 좋은 거예요. 일본 학자들 조선진 왕조가 너무 길었다, 부패됐다, 무능됐다, 부패됐다
정체됐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그렇게 믿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있으면은 버리세요. 오히려 조선 왕조가 길었다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왕조가 길었다는 것이 좋고 신라가 거의 전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한 고구려 700년, 백제는 거의 700년, 짧은 가야 500년 해요. 우리가 가야는 작은 새끼라고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500년이요. 또 고려는 거의 500년, 조선은 500년 넘었잖아요. 재미있는 게 정확히 그냥 전년 500년 해도 되고, 근데 정확하면은 물론 그 앞에 이 글자는 좀 애매해요. 네, 좀 애매하지만 992년이라고 해요. 또 이 두 개의 연호를 합치면 역시 992년. 몰랐죠? 몰랐죠? 네. 우물파게 개구리가 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뭔가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이 똑같은 숫자가 나올까? 이거 너무 재미있다고 좀 생각했어요. 저도 최근에 이거 확인했어요. 난 50년 동안 이 숫자 보고 계산 안 했는데 최근에 누가 이렇게 계산한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재밌죠? 네. 오케이. 저기 7개 왕조가 모두 500년 전년 사이에요. 저기 고려, 조선, 부여라도 600년이에요. 가야 500년, 백제, 고구려. 다만 이거 한번 강의할 때 누가 저한테 와서 발해는 290년밖에 안 돼요. 400년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제 보기에는 가야는 이 직선은 아니라고 또 생각되는데 했든 여기 발해도 언급해요. 네. 근데 이거 예외한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에는 제일 긴 왕조가 헤이안, 아까 부지와라. 그때 400년도 안 돼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은 힘이 있다. 새롭게 한다고. 새롭게 하는 소리가 우리 사무라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이거 좋다고 해요. 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오히려 평화로운 역사 내가 좋아해요. 여기는 중국은 두 개는 오래 간데 근데 세마메토라지고 조금 신화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제 눈에 진시 황제 15년밖에 안 했어요. 또 수나라는 29년밖에 안 됐어요. 이 두 개는 통일시키는 나라이고 통일시켰다가 무너졌죠. 이거 무너진 왕조는 실패한 왕조이라고 생각해요. 시작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한국의 짧은 실패한 왕조는 없단 게 좋은 거죠. 네. 또 중국 보세요. 원나라가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100년 안 돼요. 아주 외만한 왕조인데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아주 특수한 곳이다 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기 영국은 오래 간 거 없어요. 작은 것도 있고 또
독일도 비슷해요. 프랑스도 비슷해요. 애굽에는 31 왕조가 있다고. 제일 긴 것은 275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토만 엠파이어, 아토만 왕조는 600년이에요. 요 하나 길고. 근데 다른 나라는 한국처럼 긴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I like to say it's like Korea is the only adult in the room. 어린 아이들 놀고 있을 때 성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 막 싸우고 뭐 장난하고 하는데 한 사람만 성인이에요. 한국은 그 방에 두세 개 성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린 아이처럼 막 싸우고 뭐 이런 거예요. Korea is the only adult in the room. 영어 한 문장 배우고 또한 짧은 왕조가 없다니까. 이거 다시 강조한 거였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한 번 왕조가 시작하면 500년 가는 거예요. 발해는 300년 못했지만 다른 것은 500년이에요. 가야는 물론 신화가 있지만 그래도 500년이라고 해요. 길었어요. 그래도 오케이. 왕조가 길었다는 것은 좁다는 거예요. 둘째, 왕조 넘어가는 것은 평화스러웠다고 해요. 여러분 평화스럽지 않다고 여러분은 혁명이 있는 것으로 배웠다고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일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의 일제시대는 일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일본 사람은 우리 100년마다 혁명이 있어서 아주 새로운 사람 나오고 아주 좋다. 우리 일본 사람 사무라이 좋다 한 건데 한국 사람은 아이고 우리 혁명이 있어. 몇 개 혁명이 있어. 그겁니다. 안 해요. 혁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분석합시다. 제 우물파괴 개구리 입장을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왕조가 오래오래 가는 거, 왕조 넘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평화롭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가야서부터 신라서부터 고려에서 조선, 그 선은 아주 같은 지배층이 연결한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 후백제는 안 그래요. 거기서 멸망시켰습니다. 거기는 fujiwara처럼이에요. 거기는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것 좀 보여줄게요. 네, 김유신 얘기합시다. 김유신. 이 김유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삼국시대에 몇 개국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주 쉽죠. 3개국에 몇 개국 있습니까? 3개 있죠. 아닙니다. 4개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삼국시대에는 마지막 100년 빼놓고 4개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0년 동안에 3개국인데 삼국시대라고 한 거예요. 이거 틀립니다. 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왜 무시하면 안 되느냐면 가야가 여기 조그마한 가야가 우리에게 가야금 주는 거예요. 감사해줘. 가야 수로왕에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가야금 뿐만 아니라 김해김씨야. 김해김씨, 양천허씨, 인천이씨 모두 가야 사람들이에요. 현재 인구는 10%는 김해김씨라는 것은 가야가 살아 있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다. 멸망시킨 거 아닙니다. 네. 저기 삼국사기 본다면은 김춘추 나오죠. 또 김유신도 나오죠. 김춘추는 그 김씨라고 해요. 옛날 김씨, 먼저 김씨, 경주 김씨죠. 근데 신 김씨는 가야 김이라고 해요. 신 김씨는 그 김씨는 김씨가 둘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은 경주 김해 김이라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들이 천하매부사예요. 이건 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유 시인이 가야가 망할 때 아주 평화롭게 가야로 신라로 옮겼습니다. 김유 시인의 할아버지가 진골됐어요. 진골에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거예요. 신라시대 사회 계층이 성골, 진골, 유튜브, 뭐 양민, 천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성골 없어요. 이때까지 진골만 남는데 아주 제일 높은 곳에 진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 전환되느냐면은 김유 시인의 누나 김춘추 왕하고 결혼했잖아요. 같은 진골이니까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 낳았어요. 그 딸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그 딸은 자기 외삼촌 김유신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까운 친척은 왕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소리 할 때 외삼촌하고 결혼했다 할 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징그럽다. 징그럽지. 외삼촌하고 결혼을 안 하는데 옛날 사람은 왕가가 한 거요. 이거 흔한 거요. 그러니까 징그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야가 흡수됐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 시인이 우리 어디까지나 신라 통일 장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야 사람이에요. 가야 사람으로 흡수됐다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가야가 무너질 때 평화롭고 신라한테 가는 거. 나중에 신라는 고려, 나중에는 고려는 조선. 이것은 한국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역사는 평화로운 역사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것은 20세기의 입장으로 본 거예요. 20세기는 혼란스럽고 불안이 많이 있는 건데 20세기를 떠나서 전통 한국 역사 본다면 상당히 평화롭다고 좀 생각됩니다. 김유신께 감사합니다. 신라는 고려한테 넘어갈 때 후고구려가 후백제하고 싸우면서 후고구려는 신라의 보호자 했잖아요. 후백제는 지었을 때 후고구려는 후하고 구 빼고 고려 됐잖아요. 또 고려는 신라에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에 본다면은 신라 육부촌 있잖아요. 그 육부촌 이름을 알아요. 이시, 최시, 정시. 아주 흔한 성이죠. 손시, 배시, 솔시. 여기 배시 계십니까? 혹시? 난 배시입니다. 난 피터슨인데 한국 이름은 해솔선으로. 소로볼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로볼 성씨하고 김씨, 박씨, 왕가 이 여기 9 성씨 가운데 5개는 지금도 한국에 5개 성씨입니다. 아주 인구가 제일 많은 성씨는 모두 소로볼이에요. 그러니까 소로볼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것은 특수 한국의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김이박이에요. 이것 때문에 김이박을 안 죽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고 그러니까 소로볼은 지금도 살아있다 한 거예요. 네. 백제는 안 그래. 백제 멸망할 때는 지배층 문골 8성이 있어요. 그 8성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거 후지와르입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학살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 이런 성씨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슬라이드가 조금 바꾼데 근데 지금 한국에 삿이 있어요. 모래사자 아니고 역사사자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연시도 있습니다. 이 제비 연자 아니고 연결하는 연자 있습니다. 옆은 해는 없어요. 전혀. 신시는 새 신시 있습니다. 근데 국시는 지금 국시 있는데 나라 국자 아니고 국가 국자입니다. 또한 목자는 지금 목자 있어요. 눈 목자 있어요. 또 백시는 그 위에 불초 밑에 없어지면은 우리 시장님 백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백제 사람들이 죽일까봐 같은 이름이지만 한자 바꾸는 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씨가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하는 거예요. 왕조가 무너질 때 왕족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후지와랍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백제는. 근데 가야, 신라, 고려, 조선은 안 그래요. 네. 다른 가야, 신라, 고려, 백제는 조선은 평화로운 산을 지키는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제가 지금 부드러운 왕조 넘어가는 거 가야에서는 신라, 신라에서는 고려 지금 언급했고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할 때 이성계시가 어디 위화도 갔다가 들어와서 개성에 들어왔고 다른 나라는 왕조 새로 세울 때 싸움, 전쟁 몇 년 해요. 다른 나라가 몇십 년도 해요. 근데 이성계시가 개성에 들어오고 왕조가 새로 세우겠다고 할 때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몇 개월, 며칠, 하루 오후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보다도 부드러운 왕조가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민사관으로 일제시대의 사상으로 이것은 혁명이다. 천만의 말씀. 그 왕만 바꾸는 거예요. 그 지배층이 똑같은 거예요. 또 왕조가 무너질 때는 몇 개월 걸리는 거 알 수가 있고 또한 몇 사람 죽이는가 알 수가 있고요. 몇 사람 죽었을까? 제 보기에는 죽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최영 이성계시가 최영을 좀 싫고요. 그 사람 없어지고. 근데 정몽주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양반이에요. 최근에 제가 정몽주에 묘 방문했습니다. 유튜브도 했습니다. 20만 명 뷰 있습니다. 아주 좀 재밌게 좀 잘했는데 그거. 근데 정몽주 씨가 일부러 이 새로운 왕조를 지지할 수 없다 한 거잖아요. 오히려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주고 100거리 진도되어 녹시라도 있고 님 향한 일편 아침이야 가수줄이 순이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나라의 원수 누구 죽으면은 그의 자식도 죽이는 거죠. 또 원수 있으면은 배신자 있으면은 그 자식도 배신자잖아요. 참만의 말씀. 이분의 아들은 급제자 했습니다. 뭔가 급제하고 장관 높은 곳에 벼슬 있었어요. 그 후손들도 많은 사람은 조선 왕조를 좀 지지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몇 개월 걸리느냐 본다면은 하나 방법 알 수가 있는데 조선은 금방 됐었어요. 몇 사람 죽었느냐? 물론 제가 2사람만 했는데 몇 사람 죽었죠.
또 우왕, 장왕도 죽었고, 그냥 많은 사람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댓글에 그 유튜브에 이거 말할 때 댓글에 하는데 몇 사람은 아니요, 저기 왕씨가 죽었죠. 안 해요. 원래는 왕씨가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투파, 왕씨 투파는 죽였고 그들이 원나라하고 혼인한 파예요. 근데 나머지는 파 살았습니다. 사실은 왕씨가 2명은 개국 공신이에요. 이성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조선시대에 왕씨는 10명 문과 급제했습니다. 35명 사마시험 급제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2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졸업 사시, 몹시 뭐 이런 거 죽이는 거 아닙니다. 왕씨가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왕조 넘어가는 것은 평화롭다고 좀 생각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한국은 여러분 배우신 게 침략 많이 당했다. 침략은 900개 당했다고 한 거예요. 천만이 맞습니다. 900개 있으면은 일본의 해적이 와서 한 마을에 쌀 한 가마 훔치고 돼지 한 마리 훔치고 이쁜 아가씨 하나 납치하고 해적이에요. 이것은 침략 아닙니다. 침략은 900개 있다면은 해적 모든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침략이 몇 개 있느냐 하면은 2개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하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임진왜란, 몽골 침략은 커다란 침략이에요. 다른 사소한 것이 이것도 똑같은 것이라 하면은 그 큰 침략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하고 몽골의 침략, 그거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기 이제 만주, 영자호란, 청명호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주는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주는 한국은 조선은 우방국 만들려고. 그래서 청명호란 때 1227년에 들어왔고 왕이 항복했어요. 또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왕이 모르게 명한테 가서 국벌합시다 했잖아요. 근데 저 만주가 알게 됐고 다시 들어왔다가 이 왕 약속 안 지키는데 이제 아들 세자 인질로 좀 우리가 데려가고 근데 석방했잖아요. 우방국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침략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큰 침략만 생각한다면 다른 침략은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역사는 너무나 피해자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피해자 역사를 벗어나고 조금 더 자존심 있게 역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20세기는 혼란이 많았죠. 여러분은 20세기에는 피해자입니다.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과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피해자 생신하지 말고 이 2개 큰 침략하고 만주는 좀 다르다고 좀 생각됩니다. 제가 원한 것은 여러분 조금 더 자존심 있게 피해자 아니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쟁마다 전쟁 사이에 평화로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 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 침략이 많다 하는 사람은 이 평화로운 시간에는
이 전쟁 촉구하는 좀 찾으려고 하는데 촉구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그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18분 남는데 이거 좀 나머지 부분을 좀 빨리 할게요. 조금 더 좁죠. 잡아보세요. 잠자지 마. 제가 잠자는 사람 하나 봤는데 한국에 천년간 똑같은 경계가 있는 것은 이 압록강 천년 가는 경계는 세계에 제일 오래 가는 경계입니다. 다른 나라는 천년 가는 경계선 국경 없습니다. 이거 안전하다는 것은 대단한 증거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또한 저기 왕릉을 도굴 안 했다는 거. 이거 좀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이곳에 오릉, 경주의 오릉이에요. 경주 오릉에 제가 가서 박해코스의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26년 동안 미국 교재 쓰는 사람을 모시고 한국에 세미나 했습니다. 미국 교재는 한국 역사관계 올바르게 쓰고 또 후하게 쓰고 하는 목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크리어 소사이티, 미국 크리어 소사이티하고 협조해서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사람 교재 쓰는 사람 같이 모여서 이곳에 바로 이곳에 난 혁고세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손 들었어. 그 사람은 고고학자입니다. 두 학자들 가운데 역사가 뭐 이분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쯤 이 왕릉을 도굴당했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아니 이 왕릉을 도굴한 일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 아니에요. 왕릉을 도굴해요. 자기가 중동에 일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도굴 안 한 무덤은 없습니다. 꼭 도굴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에서는 몇 개, 7개를 고고학자를 파악해서 저 속에는 왕관, 뭐 왕디, 뭐 금디 뭐 다 있는 거야. 했더니 그 사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미 그분들에게 한국 평화로운 역사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빌리슨 교수 이론이 이거 지지되는 거예요. 한국에 충분한 혼란은 없어서 왕릉을 도굴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하나도 되는 거예요. 7번째, 선비 문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해요? 선비 좋아요? 사무라이 좋아요? 선비. 이 사무라이를 보세요. 눈빛이 없잖아. 이 칼도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 사무라이 뭐 자랑한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저분해. 선비가 훨씬 나요. 네. 나는 코리아 타임스 기자입니다. 논술가 아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보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며칠 후에 코리아 타임스 나오는데 난 이번에 쓴 것이 뭘 썼죠? 한국 나이. 한국 나이 없어진 거. 지금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한 2년, 1년 줄었죠? 네. 만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한국 나이 안 돼요. 이거 좀 행복해 이거. 하여튼 여기도 제가 선비나 선비 사무라이 아닌 선비 족자 이렇게 좀 했는데 한국에 7년 동안 선비로 선비 생활로 선비 제도가 있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교해 보세요.
일본은 막 싸우고 왕조가 새로 세우고 새로운 다이묘 생기고 새로운 사무라이도 생기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한국은 안 그래요. 사람을 뽑을 때 시험으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아시나요? 무슨 칼보다도 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네. Yeah, there it is. 이 관계도 좀 비슷한 건데 civilian control of the court.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문무 양반이잖아요. 한국은 문무를 좀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시 정권 때는 무관을 조금 일어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아주 균형 있게 한국은 잘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국은 200몇 개 군 있었어요. 조선시대. 그 군수가 반 정도는 무관해요. 무관들이 문신의 역할을 하도록 봐주는 거예요. 문무는 조금 차별 있죠. 문은 우수하다고 하지만 문은 잘 따라오도록 평화롭게 제시 정권 다시 있지 않도록 한국은 좀 잘했습니다. 네. 이 관계로 중국과 다르게 이렇게 잘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새로운 전쟁이 있을 때 장군 가운데 문신 몇 사람이 있었어요. 칸칸차는 창이래 차네요. 이거 누가 했어요? 칸칸차하고 김부식은 문신이잖아요. 그래도 장군 역할 했어요. 또 임진왜란 때 위병들 얼마든지 양반들 문신들 많이 했잖아요. 문신 무신 이렇게 균형이 있게 재미있는 게 봉건주의. 이것도 일본 사고방식에 아직 남는 거 있어요. 봉건주의. 한국에는 봉건주의 없어요. 시던 말 고려초에 잠깐 있긴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 대신에 뭐요?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는 것은 시험으로 사람 뽑아요. 근데 너무나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수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봉건주의를 해요, 일본. 또 유럽에서는 봉건주의해요. 또 19세기 역사관, 이 계층 사회 역사 계층이 있는 거요. 그 계층에는 봉건주의 하다가 자본주의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일본 사람은 자랑스럽게 우리가 봉건주의 좀 잘했다 한 거예요. 젊은이 맞으며 중앙 정부는 봉건주의보다도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는 봉건주의, 중국은 봉건주의, 한국은 봉건주의 별로 없어요. 이거 좋은 겁니다. 네. 중앙 정부에는 사람을 시험으로 뽑고 이것도 무슨 칼보다도 힘 있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이것도 평화롭고 안정한 역사의 주거가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 없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네. 여태까지 다 좋아. 이거 안 좋아. 한국 노비 제도. 근데 재미있는 게 한국 노비 제도가 신라시대, 삼국시대부터 일어났다가 쭉 조선 끝까지 있었어요. 우리 역사가들이 전 세계로 노비 제도를 비교 공부는 한국 노비 제도가 제일 길었어요. 그 연세는 깨진 거 없어요. 노비는 해방은 없었어요. 이거 안 좋은 건데, 근데 이것으로 본다면은 지배층이 바꾼 거 없어서 아래층도 바꾼 거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배층이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노비체도 이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이거 모두 합치면은 이 성씨의 특성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한국의 케미팍의 성씨는 이 여러 가지 평화로운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왕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 왕조가 무너졌을 때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예요. 유명한 사건으로 사실 진명은 사무라이인데 주인 없고 다 자살했어요. 이거야. 근데 한국에 그 왕조가 무너졌을 때 뭐 했죠? 공부해요. 한국 사람 공부밖에 몰라요. 선비는 선비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일본은 강했다가 일본은 사무라이가 대만 잡아먹었고 또 중국하고 싸웠다가 러시아하고 싸웠다가 다음에 한국을 잡아먹었다가 다음에 만주 가서 먹었다가 다음에 중국 남평양에 남동아시아에 가서 제2대전을 시작한 거예요. 왜?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니까. 그동안은 한국 사람 뭐 했죠? 선비는 선비니까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사무라이한테 무너졌죠. 일제시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 한국의 수입이 일본의 수입과 똑같이 해요. 우리는 난 한국 사람. 우리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해석한데 선비는 교육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은 선비의 후에 이겁니다. 문맹률이 제일 높아요. 온 세계에. 고등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아요. 또 여러 가지 발전한 거, 삼성 텔레폰, 현대 자동차. 나는 미국에 자동차 2대 있습니다. 소나타 겸용 하이브리드 하나 있고, 또 기아 밴 있어요. 할머니가 밴 운전해요. 난 애국자야. 여러분은 벤츠, 아우디, 이런 거 사실인데 그러지 말고 현대 경영, 또 현대 아이오닉, 전기, 여러분 테슬라 사지 마요. 한국차 사세요. 맞죠? 네. 하여튼 일본 사람은 한국은 약하다고 부패하다고 하는 소리인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정체됐다는 소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왕조가 오래 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 10으로 빙산 물속에 하는 건데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누가 케미팍 왜 많으냐 할 때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답시간 있을까요? 여러분 다 설득됐습니까? 네. 소득 안 한 사람하고 나하고 싸울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만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너 집에 가고 싶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성을 배시로 하셨는데 한국 사람을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배시가 왜 배하냐면은 이줄선 베드로 또 길도자 착할 선자 좋다고 해서 배도선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호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구독자 조사해서 선거해서 여러 호를 추천했는데 제일 이기는 호가 서유 소적에서 온 선비. 또한 자 하는 가졌는데 자는 유타. 유교는 남에게 알려주는 거. 자는 유타. 고향은 유타. 미국 유타. 그런 겁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세요. 측면이 있다고 저는데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과거 역사는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교수님께서 평화로운 한반도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나름대로 평화로운 이런 여태까지 교수님 지적하시는 그런 나라였는데 일본에서는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후세까지도 지금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이게 도저히 다시 공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한일 이런 게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물 밖에서 보는 개구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냥 좋은 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한일 관계, 이 정치 관계 답변 안 할게.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은 가까이 가고 오면 그거 좋아요. 근데 일본을 난 반일자야. 한국 역사로 보니까 일본을 너무나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 2년 전에 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가 위안부는 모두 계약으로 한 사람이라. 난 신문하고 문화교육부에서는 반대한 내용을 좀 했었습니다. 일본에는 안 좋은 일이 많아 했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이 좋아요. 일본 정책이 안 좋고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선비라고 말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할게요. 나는 유교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 유교를 싫다. 유교는 선비는 나쁘다. 재산은 필요 없다. 족보는 시간 낭비다. 뭐 여러 가지 유교 비평하는데 내 보기에는 유교는 좋아요. 중표 인위예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유교하고 후계 사회하고 합친 거예요. 꼭 유교하고 후계 사회 같이는 안 해요. 조선 시대에는 조선 말서부터는 후계 사회가 생기는데 조선 초기 고려 신라 시대는 병국 사회였습니다. 남녀 상속법은 똑같고 또 조선 시대는 시집가는 사람, 조선 초기는 시집가는 사람이 있고 장가가는 사람 있어요. 편리한 대로. 재밌는 게 난 신 교수로부터 배운 게 여러분 율곡 선생 있잖아요. 율곡 선생.
율곡 선생이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 어축구. 누구 집이에요? 신씨 집이죠. 아니에요. 그 집은 원래 이씨 집이에요. 신씨의 그러니까 신씨의 어머니가 용인 이씨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강릉 최씨입니다. 어축구는 신씨 집 아니고 강릉 최씨예요. 강릉 최씨에는 용인 이씨, 또 평산 신씨, 또 율곡 선생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북의 사회를 상당히 비판해요. 북의 사회. 북에는 여자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북의 사회를 떠났습니다. 떠났죠. 여자를 평등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조선 초기 삼국 시대부터는 한 1000년 동안 평등한 유교 사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의 사회가 생긴 거예요. 북의 사회는 일종의 사대주의하고 일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교 사회는 좋고 다만 북의 사회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we have an expression in English. We say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집에서 옛날에 한 큰 통에 아기를 목욕시킨 거예요. 또 목욕시키고 나서 물을 버리는 거죠. 근데 베이비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Throw out the bathwater. Throw out 북의 사회, but keep 유교 사상.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선비라는 소리 하시니까 그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예. 저는 1965년생이거든요. 1965년생이에요. 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동갑이에요. 네. 그 EBS 초대석에 나오실 때 65년대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 여자에게 낯서는 거. 네. 네. 근데 지금 보실 때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올랐죠. 네. 제 보기에는 재밌는 거 하나 배웠어요. 우리 집에 종양사 오셨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양사. 또 같이 외교관, 젊은 외교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젊은 외교관은 여자분이에요. 또 그 젊은 분은 비서인지 외교관인지 난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외교관입니까? 비서입니까? 외교관입니다. 해가지고 요새 몇 년 동안 한국의 외교관의 시험 급제자가 70%가 여자입니다. 훨씬 이 세계, 이 사회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그럼 앞으로 제사님 하실 거요? 그 여자는 물론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관들 70%가 여자 될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죠. 오케이. 마셔볼까요? 네. 교수님의 오늘밖에 기울이다 보는 한국사라는 책자를 준비했으니 이따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멋지고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마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으니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같이 촬영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9월과 10월에도 포천역사문화관 박물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포천역사문화관의 첫 번째 박물관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네. 일단 정자세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앞에 보시고 마크 피터스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시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마크 피터스. 파이팅!